혹시 여성으로서 조직 생활 하시면서 불쾌했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여자라서 꼭 화장해야 되는 거. 철없이 이야기하는 줄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해야 한다. 여자는 조심해야 돼. 매장에 혼자였을 때 손님이 저한테 만만하시더니 팀장이 오시니까 급조용하시고 손님이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지.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뺨을 실제로 맞아서 우편물로 온 거를 던졌어요. 던지시면서 싸가지 없는 년. 혼잣말로 계속 욕을 하시고 제가 옆에서 막 뭐하러 말을 걸고 있어도 그냥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고 조금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집가면 된다. 근무할 때 여성은 꼭 화장을 해야 된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일련의 이러한 사례들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약자로서의 경험이 왜 이렇게 여자는 시집 가면 되잖아. 여자는 좋겠다, 편하겠다. 여자는 커피를 타야 돼.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저희 세대에서나 경험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여러분 세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우리 조직에 누가 더 많아? 쪽수가? 남자들이 훨씬. 특히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지만 우리 정보를 봐도 좀 그렇지 않아요? 남자 정자, 남자 본부장. 그래서 여성 본부장이 나오고 어떤 분위기인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수적으로 우리는 11수밖에 없다라는 거, 13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유리천장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성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 천장이 막혀질 때. 뭘로? 당연히 수적 열세라는 단어도 여기에 쓰이긴 하겠지만 여성들이 리더를 굳이 많이 하고 있지 않았던 환경들, 그리고 여성들이 올라가기엔 아직은 여성들의 리더십과 능력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 근데 그거 아시죠? 유리 천장은 뭐 하라고 있는 거야? 깨라고 있는 거잖아. 눈치 빠르구나. 깨볼만 하니까 유리 천장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그룹의 LG 인하원과 LG 아트센터를 거친 여성 CEO가 있죠.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살아오셨던 것들을 그 책으로도 써냈더라고요. 그 책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여성 리더들이 과연 어떻게 평등하게만 여성 리더가 됐을까, 임원이 됐을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거를 그들도 정말 많이 경험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리더가 되면 회식할 때 어때? 경험해보니까 빼! 여자들은 이렇게 여자들은 그냥 일차만 하고 가지. 왜냐면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족들 봐야 되지 않아? 무슨 여자가 2, 3차까지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 하나, 혹은 지난번에 2, 3차까지 가니까 싫어하더라 싶어서 저는 1차까지만 갈게 하니까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리더가 되면 가정 때문에 뭘 못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 오래 남으니까 무슨 여자가 2, 3차까지 회식을 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눈치 보고 일찍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소뚜껑 운전을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남성 리더의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님은 남성 리더가 볼일을 볼 때, 미팅을 할 때 문을 딱 열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내리면 딱 닫아드리면서 다녀오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모시는 여성 리더가 임원이 미팅이나 회의석상에 가면 문을 탁 닫아주고 다녀오십시오 다음에 뭐 할까요? 에이씨,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여성 리더를 모시고 다니는 남성 기사님들은 그렇게 희한하죠? 왜 남성 리더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할? 왜 여성 리더들을 대할 때 남자 운전 기사님은 나의 리더를 그렇게 대하냐고. 항상 남자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 임원을 모시는 게 껄끄러워. 와씨, 우리 이번에 여자 팀장님 모셔. 이 얘기 진짜 많이 해.
와씨 우리 부서 이번에 수석부장이 여자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왜 굳이? 보통 우리 이번에 팀장님이 새로 오셔. 혹은 이번에 우리 부장님이 이분이 다른 부서에서 오셨어요. 이러잖아. 근데 와씨 우리 이번에 여자. 이 얘기를 굳이 왜 그들은 하냐는 거예요. 저의 기성세대인 저와 민지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단편적인 씁쓸함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걸 그대로 볼 거냐는 얘기인 거지. 그냥 이대로 저는 괜찮아. 그냥 컨설턴트로 서비스 매니저로 그냥 저는 팀장으로 이렇게만 머물다 갈게요. 글쎄요. 이런 여러분들만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딸과 혹은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또 똑같이 이런 문화에 살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입으로 얘기하면 야 너무 나대지 마. 그냥 있어. 지금까지 우리 그랬어. 여자들은 그냥 남자만 잘 만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 잠깐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쪽수로 밀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임원제도 몇 퍼센트 내외는 몇 명까지는 이라는 전제를 제가 걸어놓는다고 얘기 드렸죠. 대기업의 CEO의 82.7%가 전문 경영인들이고 여성 대표이사는 몇 프로대? 1%. 슬픈 현실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부시라고 유지천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깨부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갑질 문화에 남성들도 남성 상사에게 경험했던 가배 행보들을 되게 힘들게 생각하죠. 근데 최근에 1년의 문화들이 군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되게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한 군인이 여성 군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경험이 있으면서 끝내는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고 목숨을 끊었죠. 그리고 상사의 지금 얘기했죠. 직급이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거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은 성희롱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직급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하는 것들이 1년에 수적인 열세 여성 수가 너무 작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게 아주 빠르게 긴박하게 바뀌어야 되는 사회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에요. 근데 공공기관조차 이런데 우리는 어쩌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왜 우리는 점장이 없을까? 혹시 점장을 꿈꾸시는 분 손? 난 올라가고 싶어요. 두 분? 전 더 위로. 그치. 더 위면 어디 얘기하는 거죠? 보자. 어울릴 것 같은데.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어차피 여기 자리가 여자 남자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냥 제 밑에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팀원들이 저와 같은 위치까지 그냥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인재 육성화돼서 함께 삶의 질과 혹은 함께 여기 있는 우리의 레벨이 올라가게. 여기는 다들 보면 좀 특히 유진님이 진짜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등한 위치에서 그냥 좀 자기 주장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올라가면 또 밑에 있는 우리 여성 사원들이 어때요? 또 괜찮은 문화를 가져서 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요가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정보에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사업에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조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이 지방도시 어디에 어느 정부 안에서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있던 곳에서 또 다른 멋진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고 내가 있던 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게 최고의 꿈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물 안의 개구리도 우물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1년의 과정에서 교육의 혜택이든 혹은 문화의 혜택이든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많이 느끼시죠? 특히 20대 여성분들이 틈이 나면은 멋있는 곳 혹은 서울, 홍대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화뿐만 아니고 조직 생활에서는 다양한 문화들이 정말 있더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게 너무 신나고 재미난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수적 열쇠를 얘기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조직 안에는 조금 덜 먹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수적으로는 열쇠지만 조금 전에 우리 휴게소에 나가 계셨던 분들 있죠. 그 남성 팀장님과 남성 본부장님과 같이 계시더라고. 뭐 얘기하는지 알죠? 뭐 얘기하는지 알죠? 남자들끼리 대화가 수적 열쇠 때문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손에 있는 곳이 담배 피는 아래예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본부장님 있어도 그냥 같이 가서 얘기 나누잖아. 저희 점장님 이번에 이랬는데요. 다른 조직은 못 그래. 다른 조직은 못 그래.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오히려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까 우리 은진이 하는 사는 거 아이스케이팅 잡은 거 어때요? 드실래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거의 행위가 동등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때? 수적으로는 당연히 열쇠이지만 충분히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죠. 그래서 뭐 회식할 때도 어때? 끝까지 가잖아. 절대 안 되지. 거의 끝까지 가잖아.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안 먹히는 문화는 또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고객들한테 입었던 행위가 지금 많잖아. 조직에서 입었던 행위를 얘기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직에서 입었던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지금 없잖아. 그냥 다 고객들. 그래서 고객들도 사실은 시험 보고 저보 들어와야 돼. 삐 해서 그죠? 애착성님 너 여기 못 들어와. 너 시장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뭐 우리는 고객한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우리 조직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는 게 좋긴 한데 뭐 대체적으로 여성들에게 이러한 손해 혹은 여성들에게 약자로서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이유, 내가 경험했던 이유들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때문이라는 얘기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부시라고 유리천정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걸 깨부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여자인 내가 힘들어 할 때는 여성, 그죠? 근데 무언가를 또 보상받고 싶을 때는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해줘. 오히려 나의 여성성을 본인 스스로 좀 이익으로 쓰려고 하는 게 없으세요? 저는 간혹 있긴 해요. 이 나쁜 것 같아 나도. 나 이거 좀 옮겨줘 라고 얘기하면 이사님은 여자. 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용해 먹을 때도 있거든 사실. 근데 이거는 깜찍한 발상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해야 될 때는 여자니까 빠지고,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나서고,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렇게. 그래서 왜 우리는 이토록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안에서 동등하게 남성들과 대우를 못 받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영상을 보고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한 목표와, 그리고 조금은 꺼리낄 수 있지만 조금은 사람들이 내 발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는 것, 이런 반응들이 끊임없이 조직에서 나와줘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어때요? 점진적으로 변화는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포스트잇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포피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성 리더가 갖춰야 되는 자질이 있지 않을까? 포피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성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 뭔데? 지금 이러한 고객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상태도 받아쳐내야 되고, 유리천정을 깨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포피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약자라고 당했던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건강하게 행동하고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당차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 여성의 장점인 공감력으로 함께 소통하고 이끄는 것.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차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한 목표와 미리지 않는 소신이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제 관계를 통해서 매장 근무 분위기 자체를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직원한테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단 뛰어난 공감 능력이랑 강한 멘탈 그리고 섬세함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능력이겠죠. 전 첫 번째는 같은 위치라고 썼는데 이게 어떤 직급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위치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기. 그 누구보다 강한 당당함. 저는 힘이랑 큰 목소리랑 자신감이랑 법에 관련된 지식. 지식, 자신감, 능력, 당당. 저는 능숙이라고 생각해요.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 능력이랑 자신감이랑 그 부당한 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신업에 종사하는 여성 리더로서 사회적인 약자로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피해를 봤던 혹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남성 리더십과 여성 리더십의 차이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감성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인 여성은 감성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일 것 같다. 자,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어? 힘, 파워 면에서 당연히 남성들이 더 강력하겠죠. 그렇죠? 힘이라고 힘의 차이라고 하죠. 자, 또 여성 리더 강점. 원영 강사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떠올린 본부장님과 우리 여성 리더인 저와 그래도 선배격이니까 우리 유라 매니저님과 자연 강사님과 이렇게 차이점을 좀 봐요. 남성들과 여성 컨설턴트의 차이를 봐도 좀 나오지 않나? 뭐가 있을까? 감성적, 이성적, 그리고 파워 면에서 차이가 난다. 섬세함에서도 여성이 강세지 그러면. 여성이 강세. 자, 또 단순함. 그치? 남성들은 어때요? 직설적인 걸 좋아하고 대화의 양이 작아. 근데 여성들은 수천 가지의 단어를 조회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단순함의 차이에서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성 리더십과 남성 리더십의 차이를 한번 보면 남성 리더십은 실행력 위주, 결과를 좋아해요. 그래서 있잖아. 뭐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어때? 그래서 과정 됐고 이렇게 결과 아웃풋을 상당히 남성들은 내기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추진력. 근데 이 결과물이라는 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남성들이 상당히 좋죠. 와, 가, 해!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말 그대로 실행력과 성과물에서의 단기적인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과학 중심, 성과 위주의 사람들이 남성 리더십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휘 체제가 명확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직기 어울리겠죠. 해, 가 라고 하는 거. 해, 가, 와 하다 보니까 시간은 당연히 짧겠지. 단기 성과에 위주로 되겠죠. 그럼 여성 리더십의 장점은 좁은 어때요? 하나 둘씩 일어나가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했던 거죠. 뭐가 뛰어나? 이야기 나눠줄 때 액션 취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경험하려고 하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여성들은 잘 들어주잖아. 여성 상사들은. 그리고 보살핌. 이거는 모든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격려해주고 보살피려고 하는 의식들. 그리고 당연히 네트워킹의 스타일도 인간 중심적인 관계지향적인 스타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분들은 우리는 또 사담을 나누는 편이지. 이거 했어? 안 했어? 보다 어떻게 지냈어? 그랬어? 지낼만해? 어떡하냐? 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민호 팀장이나 혹은 업무 이야기를 할 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잖아. 피드백을 하고. 근데 그걸 나도 잘 못하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여기까지 아웃풋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늦어지면 그래, 우리 포기표를 바꾸는 거야. 내가 굳이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겠지? 한데 또 윗선들은 어떨까요? 이사님이 그거 얘기해 주셔야지 누가 합니까? 라고 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했던 이 성과 중심이 저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 포피플 안에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사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조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나 봐야지 한번. 자, 포피플 여성 리더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조건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그죠? 익히 가족들이 뒷발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수 없잖아. 특히 결혼한 우리들, 그죠?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 특히 결혼을 안 했더라도 내 남자친구 혹은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휴무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인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생활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교 문화가 있던 우리 조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직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여자는 뭐 돈을 벌어도 집에 와서는 살림을 남자 밥 해줘야 되는 거잖아. 요즘에 제일 보면 짜증나는 게 삼광빌라? 드라마? 삼광빌라 이야기에 요즘 하는 게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 맞아요? 삼광빌라의 큰딸이 이혼했다가 다시 그 남자랑 다시 산단 말이야. 재결합을 해서. 광장 광자매. 그게 상관빌라 맞지? 제목이 상관없 모르겠어. 무슨 광장인가 뭐 아니에요? 아, 그런가? 상관빌라가 그 정도가 없다. 나는 몰라.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 그 장면을 봤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 남편한테 네가 10년 동안 밥을 한번 해줘봤니? 막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가 하더라고. 근데 그 여성은 그 안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긴 했어. 진짜 밥을 안 해줬더라고. 근데 그 장면만 보니까 불쾌해. 결혼하면 여자는 밥 해주려고 결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사회 문화 풍토. 그리고 여성들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 1위가 뭐로 나왔어요?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당당함, 공부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스스로 캐쳐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63.6%, 거의 50%가 우리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갖췄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여성 리더십의 장점 한번 볼게요. 특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 나온 거잖아. 이거잖아. 섬세함. 여자들은 공감 능력도 있고요. 서로 배려를 요구하고 이런 얘기 아까 나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성 리더들의 장점을 뽑아봤더니 창의력이 뭔지 알아요? 사고하는 다양성이잖아. 남성들은 직선적이고 상당히 단순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에 비해서 어때요? 생각이 많고 이야기가 많고 이야기 양이 많다는 얘기는 뭘까? 의견이 많고 취합해서 조합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창의력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남성보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진력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장점 중에 하나가 섬세함과 배려 그리고 진실과 성실을 강조가 나왔어요. 여성들이 카리스마를 가지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일하시는 여성분들 한번 보세요. 익히 잘 나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업계에서도 혹은 주변에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딱 갖추고 있더라고요. 부드러운데 뭔가가 있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오면 편안하기도 한데 항상 만나고 가면 뭘 느끼고 가. 그래서 눈에 쌍실질을 켜고 쳐다보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함 안에서도 아까 뭐라 얘기했죠? 당당함이 자신감. 자신감이 뭐라고?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부드러움 속의 카리스마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수적으로 열세한 조직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익히 그렇게 약자로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던 것들 어떤 것들로 무장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죠? 당당함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에요, 노력.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포피플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다가 나가면 또 다른 여성 리더가 와서 이렇게 그냥 일하고 나가기 원하세요?
그게 20년 뒤에 여러분 딸이면 어떡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연 강사님과 유라 매니저님은 이제 막 30을 넘겼잖아요. 몇 살 일할 수 있는 거죠? 몇 살까지? 코피풀에서 40세 이상 여성 일 안 하잖아. 그렇잖아. 모르죠. 그치,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냐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않아요? 내가 커피풀 안에서 내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본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봉사에 들어서 어떤 걸 맡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도 40, 50이 될 수 있잖아. 왜? 회장님은 나이 안 먹나? 김종대 대표님은 나이 안 먹어? 그래. 그럼 그렇게 내 자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은이 올해 몇 살이지? 24? 50 안 될 것 같지? 습관이야. 금방 지나가요. 오히려 이혜경이가 왜 이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되고 왜 이 얘기했는지 쉽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살까를 혼자 고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 나의 자화상을 돌아보는 거.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까를 모를 때 누군가가 옆에서 툭툭 쳐주는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조금은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성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우리 LG 플러스 포피플 매장 안에서 갖춰야 될까를 얘기 드렸고, 왜냐면 컨설턴트로서 갖춰야 되는 역량은 우리 밴드에서 했잖아. 그죠? 뭐 상품 지식과 함께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스타터가 갖춰야 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는 하는 업에 대한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 여성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역할과 자질이에요. 분명히 우리 여성 리더로서 강점이 다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과제는 지금까지 여성 리더로서의 현장에서의 고민, 그리고 이 고민들을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성 리더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근데 답 없는 거 아시죠? 어떠한 나의 고민에 답을 준다라고 해서 그 답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냥 해답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거시적인 맥락의 여성 리더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슬기로운 여성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더십, 여성 리더십 적용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좀 드릴 텐데,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작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 초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먼저 그 초점 중에 하나는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시 여성은 남성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여성 리더로서의 특징을 보셨지만, 여성 리더로서의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잘 못한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 못한다라는 거, 관계력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배려심이 있고 공감력이 높지만, 그래서 착한 리더들을 지금 보셨어요. 현장에서 오히려 얘기 못하는 나의 상태, 그랬더니 오히려 나의 업무가 어때요? 많아지죠. 쳐내지 못하고 내가 다 커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의 리더십 안에서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과 리더로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영향력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초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남자 여자가 똑같아 보여요? 어떠세요? 우리가 인큐라든지 파트너 제도를 보더라도, 혹은 또 다른 매장 점포수를 늘릴 때 여러분들 이름이 아직은 언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져봤을 때 혹여나 우리 조직에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성과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초점도 여러분들 지키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 리더십의 강점 때문에 전통적인 남성 리더십의 이 문화가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시대의 리더십은 이제는 오히려 트렌드 때문에도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부드럽고 온화하고 결속시키는 여성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로 봤을 때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이 세 개들을 함께 동등하게 아우르면서 효과적으로 나에 대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신 기혼자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미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결혼 전인 분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배우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사는 가정일 수도 있겠죠. 여튼 조직 생활을 제외한 나의 생활을 가정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정적인 생활 혹은 조직 안에서의 혹은 사회인으로서의 나의 리더성에 대한 부분들 초점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제가 우리 신다희 리더님께 얘기했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로의 부분들을 여성 리더의 혹은 직장생활 안에서의 거듭날 수 있는 슬기로운 직장생활하는 리더로서의 초점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성 리더로서의 접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더십은 분리되지 않아요. 정부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벌써 어때요? 함께 리더십의 색깔과 결속되고 결부되어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혹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리더십의 형태가 보였던 분들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10명이라고 하면 항상 한두 명 정도는 리더로 선출이 되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14분 중에서 리더 뽑읍시다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투표 결과로 희한하게 나오더라고. 무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리더가 선출이 돼요. 근데 이 리더가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리더일 수도 있고 혹은 전통적으로 푸시하고 땡기는 리더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정부 안에서는 리더십이 별개로 갈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여성 리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꽃밭이라고 단어라든지 혹은 고객이 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은 일을 잘할 거고 여성들은 일을 못할 거라고 하는 핑계의 편견에서도 어릴 때 늘 싸워야 되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 의식을 젠더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여자라서 여성이라서의 피해가 아닌 당당하게 우리는 인식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조직 생활에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고 어떨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또 줘야 되는가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젠더 의식과 함께 공정하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고민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여성 리더십의 방법 중에 파워를 늘려야 돼요. 여자들의 파워. 근데 이 여성들의 파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1년에 오늘의 사건만 봐도 힘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함. 자, 이 당당함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어? 혼자 표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데 여성 리더들이 어떻게 힘 키운 걸 보여줄 수 있어? 힘을 키운 걸 보여주려면 뭘 해야 돼? 크로스 해야 되지 않아? 크로스 한번 해줘. 그치? 이러면 힘이 더 세 보이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 여성 리더십 교육에 같이 와야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더 자주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공정하게 대해주세요보다는 어때요? 함께 우리의 목소리는 이래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힘을 키우자. 그래서 나에 대한 여성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나와줘야 돼. 함께. 그랬더니 심야책방에 여성 멤버가 제법 많아졌지. 내 편인 거지. 든든한 거지. 지수를 거점으로 막 늘어나는 거지 지금. 자유리도 들어왔지, 진솔이 들어왔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커뮤니티가 끈끈하게 만들어져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여성 리더로서 지금 했던 고민들 따뜻한 코멘트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직 안에서 나의 역량들을 발휘할까? 먼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나에 대한 성찰.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나 주식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전략적 네트워킹. 어떻게 우리는 전략적으로 힘을, 파워를 키워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문화적인 구조 바꾸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혹은 포피풀의 문화체계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속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멘토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멘토 아시죠? 나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남성이어도 돼요, 멘토는. 근데 멘토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어도 돼요. 근데 그 멘토가 뭐 대표님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주변의 인생의 선배여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 있으세요? 내가 힘듦을 경험할 때 나에게 상담해주고 코멘트해준 사람이 있다. 손. 엄마 아빠 빼고.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 내 조직 생활에서 부딪히는 이유가 내가 힘든 걸 얘기하는 건 내 상사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어떤 거 얘기해 주로? 그만두기 직전에. 그리고 내 동료라고 하는 내 성이 같은 여성 동료에게 얘기하면 해결돼요? 푸념 아니야 그거? 그건 푸념이에요. 진짜 그치, 그 점장님 진짜 그치, 확 죽여버리고 싶지 않냐 이거잖아. 해결 안 되잖아. 아 그래? 그럼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보셨죠? 너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문호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누군가가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얘기. 없잖아. 고작 우리가 만나는 점포 안에서의 상사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점장님하고 본부장님밖에 없잖아. 그들이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져줘? 내 힘든 걸?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혹은 우리 중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 그래서 서비스 매니저니까 매니저보다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퍼피플 조직에 대한 업무 체계를 아는 사람. 누구보다 교육적인 부분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할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접근하면서 멘티들을 선정하셔도 괜찮아요.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 제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 이혜경이 전화번호 부르면 밴드에서 혜경아 한 번만 부르면 내가 오잖아. 이렇게 하고 오잖아. 이렇게 우리끼리 강점을 강화시키고 결속돼야 되는 것들도 구조적인 접근 방법이거든. 그렇죠? 이건 거야. 나에 대한 판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까? 자매. 우리끼리 강해야 되는 거죠. 자, 남을 하려고 하기 전에 자기에 대한 성찰을 먼저 이뤄라 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이제 막 스타터 1개월하고도 보름이라고 하셨죠? 나는 충분히 이걸 판매해야 되는 상황. 근데 나는 영업 스킬이 없어. 세일즈 스킬이. 나는 누구한테 뭐 좀 배워야 되지? 맞아, 이거는 진솔 언니한테 배워야 되겠다. 혹은 유라 매니저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나를 알아야지 접근을 할 거 아니야. 뭐라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아적인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이 부분이 우리 한자연 강사님이 가장 못하는 게 이거잖아. 지금 꿈 있어. 나는 CS 강의 하고 싶어. 나는 또 다른 강의로 접근하고 싶어. 강사 과정 밟아서 포피풀에서 막 역량을 밝히고 싶은데도 내 아이가 1학년 들어간 거야. 학교를 들어가 버렸네. 그랬더니 어때요? 독서 토론하고 싶어. 막 나 발언하고 싶어. 근데 아이가 조금 피곤하고 아이 상태가 안 좋아. 어때? 근데는 또 아이가 먼저잖아. 책 안 읽으면 뭐 어때? 다음 달 들어오면 되지. 근데 한 번, 두 번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니까 어때요? 내가 그때 못 들어갔었네. 했더니 스스로 또 어떻게 돼? 자기 바빠지고 내 모습 작아지고 나는 왜 이 꿈을 못 이루고 있을까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썼던 코멘트 있죠? 타협 그만하고 맨날 타협했으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은 이라고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제일 지금 편히 대줄 수 있는 게 남편이잖아. 제일 편히 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남편하고 솔직히 터놓고 나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30분이라도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바꿔살림이 주지 않을까. 혹은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2시간만 가줘요. 2시간 동안 제가 아카데미에서 이걸 좀 배워야 돼요. 보컬 트레이닝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면 2시간만 가줘요 라고 타협하는 거. 하지만 어때요? 엄마 지금은 내가 많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지만
엄마 제가 잘 되면 아시죠? 하고 가족 용돈 찔러드리고. 이게 타협 아니에요? 아까 백인들만 들어야 되는 수업에 흑인인 여성이 설득하는 이유가 있었잖아. 뭐가 있어서? 목표가 있었잖아. 그러면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 아까 들이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쪽수에 비해서 우리 못 이겨 남성 조직을. 들이받고 말 거야? 아니잖아. 뭐 해야 돼? 타협. 조율이 이거죠. 봐요. 5시, 6시가 퇴근 시간이야. 우리 자연 강사님. 2시간 동안 애들 커버해야 돼. 내가 녹초야. 그러면 6시에 땡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컨디션이 리프레시가 안 되잖아. 애들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20분 동안 뭐 할 수 있어? 20분 동안 집에 가는 중간 혹은 동민정당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 제가 오늘은 15분 정도 일찍 퇴근할 수 있을까요? 조율되잖아. 그거 안에서 웬만하면. 그러면 가다가 스타벅스 한 번에 딱 들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15분 동안 뭐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리프레스 될지 모르지. 그냥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시켜놨을 것 뿐이고 나한테 15분 투자한 것 뿐이야. 동민정 정변은 타협하고 설득해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은 거 이러고 있다 집에 가도 기분이 달라. 이렇게 들이받지 말고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라는 거를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봐주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진짜 땡큐지만 그럴 수 없잖아. 같이 못 살잖아. 우리 그럴 수 없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성장도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을 리프레시해서 애들한테 오히려 1시간 30분 동안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 박과장이 오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꿈 있어. 이렇게 되고 싶어. 근데 오늘 일이 바쁜 거야.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과 타협하다 보니까 비전 이루는 게 더뎌집니다. 은빈이가 보컬 트레이너 되고 싶대. 근데 나 아직 20살. 보컬 트레이너 되고 싶으면 우리 알잖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근데 센스가 너무 재밌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홈피플 안에서 내가 인정을 좀 받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본인이 보컬 트레이너 되고 싶다는 걸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럼 24, 5 되니까 나 옛날에 보컬 트레이너 되고 싶었는데 5년이 지나. 그러면 나 퇴근 시간 여기고 쉬는 시간 오픈날 있잖아요. 그쵸? 오픈날은 쉬어야죠. 남자친구 만나야죠. 중요하진 남자친구 만나는 거. 하지만 한두 시간 보컬 트레이닝 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럼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쌓였다 생각해봐봐. 그럼 5년이 지나면 그게 사라질까? 그렇잖아. 20살짜리 보컬 트레이너의 보컬 트레이닝을 누가 받을까? 받을 거예요? 보컬 트레이너가 20살 때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잖아. 그럼 보컬 트레이너는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28 정도의 보컬 트레이닝 시작할 거니까 이제 21살. 오케이,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트레이닝 받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취할 수 없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는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직 안의 이너서클을 분석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너서클은 조직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리딩 그룹,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우리 조직 안에 10%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 준영. 자, 또 이준영 점장 역시 말선생이었잖아. 아는 사람들. 그렇죠? 말선생이었잖아. 근데 파트너가 딱 되고 나면 어때요? 파트너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규명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모닝클럽 할 때 나온 적이 없어. 맨날 5,000원씩 벌금 내더라고. 예림이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놓고 준영이는 몇만 원씩 냈으니까 지갑 비를. 모닝클럽인데 거의 며칠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것도 지갑인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잘해요. 조직의 핵심적인 인물이 포피르프라는 누구냐 생각해보는 거야. 이 사람 만나면 왠지 영향을 받고 이 사람 만나면 왠지 성장하고 싶고 갈등 있는 사람 있지 않아? 갈증 있는 사람? 누가 좀 있을까? 유진이 누굴까?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뭐. 승민? 어떤 부분에 그분한테 영향을 받을까? 일단은
그 아까 전에도 얘기하신 거긴 한데 승민이 개인적인 얘기라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좀 별얘기는 아니었구나. 저는 걔랑 10년이 그래, 오래된 훨씬 넘는 친구여서 이제 아는데 원래는 그 친구가 요리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적인 사정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 모든 꿈을 저버리고 걔도 이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쉽지도 않았고 걔도 되게 그 핸드폰 타는 일이라는 것도 되게 창피했어요. 되게 창피했었고 이런데 이제 여기 회사 들어와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벌려고 여기 회사에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렇게 최연소 점장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현재 상황은 최연소 점장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애초에 다른 일을 완전히 하다가 들어온 거였는데 근데 제가 사실 그랬어요 승민이한테 사실 내가 나이 한 살 먹어가면서 일 하나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인다. 근데 메이크업은 다 잘 싫다 했는데 이제 승민이가 막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일기를 쓴대요.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고 있는 일도 듣고 보고 그리고 지금 매장에서 지금 신입분이 한 번 들어오긴 했는데 네, 매니저분이시고 아직까지는 저희랑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승민이가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 저잖아요. 근데 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정반대이거든요, 승민이랑.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제가 승민이한테 막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나는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회사 평생직장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아직까지는 돈 벌기 위한 일,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승민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 비전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돈적이든 인생적이든 뭐든 약간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의외로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장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노력을 하자라고 하고 약속을 했죠. 서로 이제 성장해가자. 그래서 발언을 할 때 상당히 회사 편이어도 우리들은 피곤하잖아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맞춰가려고 설득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는 사람이 사실 5점장이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최측근이고 나의 상자잖아. 오랜 친구지만 점장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올곧게 클 수 있다는 부분이 최고인 것 같죠. 그렇죠? 좋아요. 우리 전유라 매니저님은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10%의 핵심적인 리딩 그룹은 누가 있을까? 제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군요. 지금 매장 내에서는 점장님이라고 할 수 있죠. 송 점장님? 예. 그러니까 점장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끌어야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위로는 없을까요? 그 위로는 점장님 말고. 지금은 제일 업무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분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향력이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파급력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조직의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도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소리가 이왕이면 조직의 발전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팔로워들까지 발전되면 좋고 거기에 리더로서 인정받으려고 리더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 역시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솔 리더께서 고민하고 있는 여성 조직에서 여성들과의 언니 문화에서 리더로서 이제 제대로 인지를 받아야 되거든. 그냥 언니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언니는 치고받고 자매들끼리 싸우긴 하는데 전보에서 언니 개념 좀 다르잖아. 명확하게 의사결정해줘야 되고 문제들이 해결해줘야 되고 커버해줘야 되는데 다 듣고 따독이다 보면 내 업무량보다 들어주는 하소연 소리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점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 지금 다들 점장님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소원이는 누가 있을까? 민순 사장님의 강점이 뭐야? 상담할 때 보면 그냥 10만 원대 요금제가 비싸잖아요. 아무리 직장을 갔을 때는. 근데 그거를 비싸지 않게 얘기를 그게 최고지.
전화도 왔더라고 신사분해가지고 이사님 그래가지고 대명은 내가 안 넘어갔어. 대명까지는 안 넘어갔어. 아 그치. 딱 보니까 별로 그런 거야. 대명이 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바로 또 인터넷 넣고 오는 모습이 되게 적극적이어서 좋았거든. 역시 또 어때요? 나의 리더잖아. 근데 나의 리더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데 가시잖아 지금 전등 가시잖아요. 근데 조직 위에 있는 분들의 영향력도 내가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과 멘토멘트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 나의 상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거 있지. 그렇죠? 그럼 내 상사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역시 나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까 보통? 확인 안 해. 그냥 내 상사가 얘기해 준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너서클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잘 나가고 영향력 있고 내가 잘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이너서클 상위 10%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하셔요. 당연히 상사면 너무 좋고 나의 직속 상사면 너무 좋은 거고 10%라고 했는데 우리 인원이 몇 명이죠? 적어도 5, 6명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파악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여성들끼리 탄탄한 네트워킹을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수적으로 열세하다고 했잖아. 우리는 촉수에서 밀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탄탄하게 결속하되 쪽수 많은 누구의 힘? 그들의 힘도 빌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지만 우리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기면서 결속하면서 끌어가는 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참기만 하고 주어진 역할을 그냥 묵묵히만 해낼 것이냐는 얘기인 거예요. 아닌 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혹여나 거기에 대해서 내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또다시 얘기할 줄 알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여성 스타터와 여성 컨설턴트들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게 선배 컨설턴트와 선배 서비스 매니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부딪히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남성들과 뭐 하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그 얘기는 이혜경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관찰해야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그럼 내가 지내고 있는 나의 매점이 내 점포가 매장이 어떤 것들이 관찰했더니 불편하고 여성들이 활동하기에 어려운지를 관찰해야 되겠죠. 관찰해야지. 아까 이혜경이는 하얀 신발 신었어요. 이혜경이가 안에 이너를 입었어요가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사님 발 안 아프세요? 힐 신고? 이사님 안에 이너 덥지 않아요? 그럼 매장을 들여다봐야 여성 리더가 여성 컨설턴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때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지 마. 절대 조직의 남성 리더들과 부딪히지 말고 함께 네트워크 성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조금. 얘기해야 하나라도 둘이라도 그들이 인지하지 안 받아주더라도 정말 중요한 항목이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끝자락으로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얘기하니까 이 얘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이 사진의 노랑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노랑 색깔은. 그리고 이 색깔의 파란 색깔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제임스 파우어 교수 외에 한 교수님이 1200명 가까이의 행복한 사람들의 분포도를 조사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찾아내지 않았어? 몰려있어요. 그치. 뭐가 몰려있어? 파란색이나 노란색. 박수 드릴게요. 근데 노란색이 몰려있는 곳은 어디예요 주로? 파란색이 몰려있는 곳은 어디야? 파란 분들끼리. 근데 어디 위치에 있어 파랑이? 거의 끝자락에 있어. 이렇게 보이죠? 근데 노랑은 어때요? 이렇게 뭉쳐있어. 이렇게. 파랑은 끝자락 가장자리에 있고요. 노랑은 뭉쳐있어 중앙에.
이게 뭐냐면 노랑이 행복한 사람들의 분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오늘 여성 리더십 얘기 들었는데 야 이게 진짜 좋더라. 예림아 너 왔었어야 됐어! 라고 하면 이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전파 듣지 않은 사람보다 예림이는 진솔이가 얘기하면서 15% 학습에 대한 의지 나갈 걸 그랬어. 이걸 행복으로 바꿔볼게요. 야 진짜 자연아 진짜 그런 일 있어서 어떻게 진솔아 까르르 막 웃어. 그랬더니 자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진솔이가 막 웃고 있잖아요. 자연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예림이는 자연이의 이야기를 들은 진솔이보다 어때요? 15% 불행하다는 얘기는 진솔이가 자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5% 이상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옆에 없는 사람보다 15% 이상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터미널에 가봐요. 가족들끼리 기차 티켓 딱 끊잖아. 버스 티켓 딱 끊잖아. 표정 똑같아 나도. 그럴 이유 있죠. 집안 대소사는 같이 겪잖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슬퍼 표정. 집안이 유쾌하고 딸부잣집, 저희가 딸부잣집이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저희 앞에서 춤을 출 정도예요. 맨날 웃는 거야 식구들. 저 식구들은 또 닮았다 하잖아. 이상하게 분위기까지 또 닮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같은 문화를 경험한 사람은 같이 겪는 감정을. 근데 자연이의 신나는 얘기를 듣고 지솔이가 까르르 웃었더니 지수가 옆에 온 거야. 뭔 얘기야? 그랬더니 야 자연 언니가 이랬대. 진짜? 이 이야기는 듣지 않은 예림이보다 지수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오늘 예림이 많이 나온다. 7%도. 예림이가 오늘 왔어요. 그리고 봐요. 이러한 이야기를 주경이가 나는 지금 지쳐있어. 나 이야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했지만 자연이의 이야기를 진솔이가 얘기하고 예림이가 퍼뜨려줬더니 주경이도 어때요? 진짜? 나도 잘할 수 있겠네? 이게 행복에 대한 전형교육이었어요. 이 분포가 뭐였지? 지금의 컬러로. 여러분 끝자락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 생각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당한 여성 리더가 돼서 나도 진솔 언니처럼 나도 진솔 언니처럼 나도 자연이처럼 그렇게 내 리더십을 링커십으로 발휘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노랑스트. 그저 우리 유진 리더님이 생각한 것처럼 나 핸드폰 팔고 쪽팔려 폰 팔려 나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용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승민이의 영향력을 점점 받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저는 유진 리더님한테 깜짝 놀라는 게 MOT 교육할 때였어요. 그냥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였다고. 근데 교육할 때 발표를 계속 하는 거야. 뭐지 도대체? 근데 상품 받아봤잖아. 네. 그치? 이렇게 다르네 느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를 계속 하니까 분위기가 뜨는 거야 주변으로.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야. 이런 여성 리더. 이 여성 리더의 힘이 노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러고밖에 살 수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떨어져 있어. 끝자락에 하나 둘씩. 지솔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랑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링커. 너와 너를 잇는 사람. 이 잇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의 영향이 강해지면 강할수록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죠. 파급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20살이라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야 이번에 비니 괜찮지 않냐 얘? 야 비니가 왔다 가면 왠지 분위기가 업돼. 야 유진이 맞니? 유진이 교육할 때 봤지? 걔 발표할 때 봐봐. 야 유진이 왔다 가면 이게 바로 링커예요. 링커. 똑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조금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신업에 종사하는 일하는 것도 사실은 좀 큰 맥락이지. 통신업에 종사하는. 그렇죠? 근데 휴대폰 매장에 하니까 또 어때요? 똑같은 현상인데 사실은. 통신업에 종사하는 전문 컨설턴트.
여성 리더. 근데 휴대폰 매장의 LG U+에서 일하는 여자. 이걸 부르는 거 나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표현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싶냐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 스스로 통신업에 종사하는 글로벌 기업 LG U+에 나는 당당한 여성 구성원, 여성 리더. 그리고 나는 꿈을 가지고 한 단계 성장해서 올라갈 거니까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도대체? 정부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 있을 때 교육 많이 참석하시고 교육은 지겨워하더라도 하나는 뒤에 들어오잖아. 그렇게 해서 자극받아서 오늘 교육 오지 못했던 또 다른 분들한테 가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수시로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속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에도 우리끼리 막 모여서 여성 파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 포장마차 만든다며 그럼 우리끼리 또 어때요? 야 다음에는 누가 여성이나 한번 나가봐 그러면 나 여성 정장 도전할래 하면 또 으쌰으쌰 해주고 그렇게 1호 정장 나는 자연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얘기했거든. 자연은 정장 됐으면 좋겠어 정장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 많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소원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또 다른 일을 하겠지만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하지 않겠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14분의 소중한 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유라미 리더님의 말씀처럼 처음 보는 뉴페이스. 왜냐면 언제나 나의 지붕 아래만 내가 있었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늘 자주 만들어주시자 요청하세요. 듣고 싶은 내용에서 언제나 얘기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남성들과의 연대와 결속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의 자매에 대한 결속도 상당히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죠? 혹여나 여기에 리더급으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앉아있는 스타터들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 인지하고 사실 때 열심히 여성들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일단 마무리 인사를 일단은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